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비욘드 PD 최희선입니다. 쌀쌀한 바람이 부는 완연한 가을 날씨인데요. 오늘 이 가을 전경도 좀 만끽하고 환절기 건강관리 팁도 듣고자 성북구에 있는 개운산 근린공원에 나왔습니다. 고대 안암병원 가정의학과 윤지연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대 안암병원 가정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지현입니다. 네.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뵙다가 또 야외에서 나와서 뵈니까 좀 색다른 느낌도 있고, 요즘에 또 외래에서 환절기라서 이렇게 호흡기 환자가 좀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비싼 주제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바람이 좀 쌀쌀하게 불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서로 네. 감기 조심하세요. 맞아요. 건강 조심하세요. 이런 이야기 많이 나누잖아요. 왜 저희가 이렇게 환절기에 또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그리고 건강관리 잘 하기 위한 가정의학과 교수의 팁까지 들어보면서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또 특별히 저희가 야외에 이렇게 나온 만큼 또 야외 가을 이런 전경들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니까요. 들으시다가 또 보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질의응답 실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걸어가 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네. 교수님 이쪽으로. 네. 네, 저희가 지금 온 공간이 네. 그 개운산 근린공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공간을 교수님께서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특별히 이 공간을 좀 골라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저희 병원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서 번거롭게 해드렸는데, 보시다시피 되게 조용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부지가 굉장히 넓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조용하고 또 이 가을 이게 환절기 단풍도 보시고 좀 같이 이렇게 호흡하면서 어떨까 해서 이렇게 추천을 드렸는데 괜찮으세요? 너무 좋았습니다. 네. 약간 회사에 있다가 네. 이 공원으로 딱 오니까 좀 세상과 단절된 느낌도 나고 나는 어디? 여긴 누구? 라는 느낌이 드셨다고 오늘 송출하시는 피디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조용하고 참 좋죠.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가을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네. 이게 햇빛이 쫙 쬐을 때는 따뜻해서 반팔을 입다가도 네. 음지에 있으면 또 다시 옷을 입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전형적인 저희 환절기 또 가을이긴 한데 네. 또 그런 시기에 지금 적절할 것 같아서 이제 오게 됐는데 좋아하신다니 마음에 드신다니 좋네요. 맞아요. 일단은 이렇게 네. 가을 단풍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도심에서는 사실 보기가 힘든데 네. 이미 그것만으로도 사실이 좋더라고요. 네. 개운산 근린공원 또 많이 와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산타클로스의 기쁨님이 오늘 좋아요 방송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오영도 님도 좋다고 감사하다고 네. 또 인사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리고 이 공간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알고 보니까 여기에 오동 숲속 도서관이라고 도서관이 새롭게 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성북구에 계시는 분들에겐 또 많은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이렇게 숲속에서 그리고 자연을 느끼면서 이렇게 가을은 또 독서의 계절이지 않습니까? 겸사겸사해서 같이 이렇게 좋은 공간이 있으니까 같이 누리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정말 미리 와서 살펴보는데 공간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네, 맞아요. 탁 트인 공간도 있고 이렇게 네. 걷는 산책 숲길도 있고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공간인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렇게 걸어보면서 대화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교수님 혹시 식사는 하셨나요? 솔직히 네. 저희 외래 지금 끝나고 와서 바로 오셨어요? 네, 괜찮습니다. 그렇구나. 저는 여쭤보려고 한 게 저희가 밥 먹고 네. 그 혈당 스파이크 방지하기 위해서 걷기 하라고 강조해 네. 주시는데 그거 여쭤보려 했거든요. 지금 뭐 드셨을까요? 저는 그렇다 치더라도. 저도 사실 장염에 걸려서 저런. 맛있는 걸 못 먹었어요. 저희 그건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필요하시면 진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고, 저희 환자분들 특히 이제 저녁에 그러니까 너무 추워지기 전에, 그러니까 저녁 식사하시고 나서 식후 한 30분 정도 돼서 가볍게 이제 걸으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혈당 스파이크 올라가는 걸 조금 이렇게 좀 천천히 올라갈 수 있게. 물론 식단도 중요하지만 그런 효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식사 후에 이렇게 산책을 하고 또 이렇게 숲속에서 나오는 피톤치드 이런 영양도 받고 좋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도 그러면 산책 루틴이 좀 학교 근처에서 있으신가요? 저희가 영구동으로 갈 때 걷는 길이 좀 있거든요. 네. 거기에 요즘에는 조금 걸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지는 않아요. 교수님들이 네. 참 걷기가 어려우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일하시는 것들도 많고 외래 네. 환자분들도 많으시다 보니까 저희 이쪽 아닌가요? 네. 네. 그래서 뭐 아무튼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회가 되어가지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요. 나올 수 있어서요. 네. 네. 그러면 이제 환절기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 아까 잠깐 얘기 드렸던 것처럼 환절기에 건강 조심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유독 환절기에 좀 건강을 신경 써야 하는 이유가 특별한 게 있을까요? 네, 환절기가 말씀 그대로 계절이 바뀌는 시기잖아요. 여름에서 가을 또는 겨울에서 봄 이렇게 오는, 그러니까 온도 변화가 있는 시절이다 보니까 시기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몸에서 좀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체온 조절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뭐 면역 시스템이라든지 이로 인한 이제 여러 가지 우리 몸에서 항상성을 유지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깨지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환절기 건강 관리에 저희가 조금 더 주안점을 둬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온도 차이인 거네요. 네, 체온 조절을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면 이제 우리 몸이 뭐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 바깥의 온도가 이제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의 에너지를 이제 생산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 상대적으로 우리 면역 쪽으로 가야 되는 에너지도 떨어지니까 면역 시스템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체온의 항상성, 체온에 문제가 생겨서 오는 항상성 유지에 의한 에너지 소비가 증가를 해서 생길 수 있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건조해지잖아요. 네. 건조해지면 우리 1차 면역, 그러니까 방어선이죠. 거기가 점막 세포들인데, 그러니까 건조해지고 좀 드라이해지게 되면 면역 세포 분가, 그리고 면역 뭐 항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분비도 잘 안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또 바이러스, 그러니까 감기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바이러스들의 생존 기간이라든지 이렇게 우리 몸을 들어오는 침투하기가 또 워낙 쉬워집니다. 그럴 수 있어서 이제 또 감기에 조금 더, 호흡기 질환에 조금 더 노출될 수도 있는 거고요. 처음 들은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환절기에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는 기온차로 인해서 우리가 항상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네. 거기에다가 에너지를 많이 쏟다 보니까 네. 면역에 에너지를 못 써서 네, 그런 조금. 이유가 하나 있고, 네. 두 번째는 건조해지면서 점막에 네. 이 점막이 건조해지다 보니까 제대로 방어를 못 해줘서 네. 좀 호흡기 질환에 위험해진다 네. 이런 거네요. 네, 그렇죠. 바이러스의 그 몸 안에서 생존 시간도 좀 길어질 수밖에 없고, 굉장히 요약을 잘 하시고, 조금 더 추가를 드리면, 이제 또 교감신경이라든지 우리 자율신경계의 밸런스가 깨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과하게 이제 교감신경이 올라가면 항진이 되게 되면 이렇게 심장 막 뛰게 되죠. 오, 네, 네. 심박동 이런 식으로 교감신경계가 이제 활성화가 계속 지속되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면역 시스템에 또 이제 또 저하가 또 유발될 수가 있는 거고, 또 날씨 추우면 밤에 자다가 깨시는 경우도 좀 있어요. 있죠. 네. 그래서 다시 보일러 올리고 자고 이럴 때 있어요. 네, 맞아요. 그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반응이긴 한데, 그래서 수면의 질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또 수면에 잠을 자면서 우리가 면역계 시스템이 또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회복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거에 이제 문제가 또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에 의해서 환절기 건강은 건강 관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이유가 있었던 네. 거네요. 그냥 한 가지가 아니라. 네. 쉽지 않은 것 네. 같습니다. 네. 그 또 하나 더 있으면 알레르기도 환절기에 네. 특히 약간 더 말썽을 피우잖아요. 네. 저는 특히 이제 딱 약간 공기가 바뀐다를 이 코로 완전 캐치하거든요. 네, 재채기나 뭐 콧물이 많아지죠. 알레르기 비염이 네. 딱 그 찬 공기로 와서. 네, 이런 알레르기들도 이제 환절기에 또 고생을 많이 하시죠. 네네. 그런 분들도 조금, 그러니까 계절성 그러니까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것들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보통은 이제 가을철에 있는 풀들에 의해서 많이 오기는 한데, 네. 일단은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는 회피가 1번이긴 한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네. 정도에 따라서 이제 대증적인 치료라든지 아니면 전문의의 이제 진료가 필요할 경우도 있고, 그렇긴 하죠. 그래서 참 호흡기 질환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레르기 내가 있는 거 알면 첫 네. 번째가 회피라고 말씀해 네. 주셨는데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많습니다. 네. 일단은 돈 벌러 나가야 되고 맞아요. 또 네. 뭐 삶도 살아야 되고 하다 네, 보니까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주의를 계속 하셔야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또 유독 감기 많이 걸리잖아요. 네. 호흡기 질환 얘기해 주셨으니까 독감도 네. 또 이 시기에 특별히 많이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점막 바이러스가 어떻든 우리 몸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제 침투를 해야 되는데 그 세포의 그 점막 쪽에 침투가 건조해지게 되면 그 침투가 일이었구나. 더 쉬워질 수밖에 없겠죠. 면역 시스템도 떨어지는 거니까. 네, 그래서 더 그래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예방 방법을 사실 좀 뒤에 여쭤보려고 하긴 네. 했는데 간단하게 먼저 여쭈면 좀 잘 때 따뜻하고 좀 습도가 있게 자면은 그것만으로도 많은 질환들이 예방이 되긴 하겠네요. 단순히 그것만 있으면 참 좋은데, 네. 그게 다는 아, 아니죠. 그렇진 네, 않군요. 좋은 거 드시고, 그러니까 골고루 잘 드시고, 식단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적절한 운동, 이렇게 해서 신체 리듬도 맞춰줘야 되고, 수면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가지가 있군요. 있긴 하죠.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주무실 때 이제 너무 건조하지 않도록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고 온도를 유지하시면서 주무시는 것, 네, 그거 중요하죠. 그러면 예방은 아예 그냥 예방 파트로 한번 쭉 그냥 가봐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이제 이 시기가 되면 오 벌도 달리고 네, 너무 예뻐서 벌레들이 오네요. 그 이제 알레르기 환자분들이 네. 그 약물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콧물이 계속 나오긴 하는데 그렇다고 비염약을 계속 먹을 수도 없고 네. 이런 분들에게는 약물 조절을 어떻게 추천해 주시나요? 일단은 그게 진짜 알레르기 비염인지를 확인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네,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이 있다, 나는 그 시기에 좀 그렇다라고 하면 일단 대증적으로 하시는 게 많고, 근데 거기서 좀 정도가 심하게 되면 천식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미 본인이 천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용량 쓰는 것들 좀 조절하시면서 잘 조절이 안 되면 저희 호기 선생님들 아니면 저희 전문의 선생님들 만나서 상담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혼자서 또 비염이다 이러면서 약 챙겨 먹는 것보다 병원 방문해서 1번은 내가 정말 알레르기 비염인지 확인을 하고 네네. 그 다음에 전문가랑 같이 조절하면서 약을 먹어야 된다. 천식같이 특수한 질환이 있을 경우는 그렇고, 근데 이제 단순히 재채기라는 증상만 가지고는 진짜 그게 알 수 없으니까요. 뭐 다른 열이 난다든지, 뭐 춥다든지, 뭐 다른 감염 사인이 있을 경우에는 또 그 감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해보시는데 잘 안 된다, 이건 좀 네. 이상하다, 뭐 그렇게 되면 전문의 진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면 일단 이제 좀 바꿔서 네. 감기랑 독감 같은 네. 호흡기 질환을 확실하게 예방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결국엔 어떻든 바이러스 질환이잖아요. 네. 내 몸이 건강하면 되는 거죠. 1번은 내가 건강해야 건강해야 된다. 잘 드시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건강 파트니까요. 무엇이든지 간에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네. 그리고 그 생활 환경 속에 그런 원인이 되는 것들을 좀 제거하시고, 이런 것들도 좋을 것 같고, 필요하다면 영양제 섭취 같은 것들도 필요하다면 섭취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수분 같은 것도 섭취를 많이 해주시면 더 좋죠. 그 부분도 하나씩 좀 더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독감 백신 맞는 것도 중요하죠. 중요하겠네요. 네, 그거 정말 중요하고요. 지금 초등학생들 그리고 어르신분들은 이제 10월 초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특히 독감에 의한 사망자 수는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꼭 예방 접종을 하셔가지고 예방 접종을 한다고 100% 안 걸리는 건 아니지만 증상이 좀 감소를 유발할 수도 그러니까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독감 예방 접종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 독감 백신이 요새 좀 새로운 게 나왔다고 하던데 혹시 네.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실 수 네, 있을까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2023년에 대한감염학회에서 이제 권고 사항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네. 고온 면역원성 이제 독감 백신을 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 같이 백신 접종률이 높은 나라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했더니 그 사망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르신들 계층에서 굉장히 높게 나타나서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센 약. 센 백신인 센 거예요? 백신. 그러니까 면역원성을 좀 더 띄울 수 있게 조금 더 효과적으로 몸을 이제 독감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독감 접종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네, 그렇게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네, 새로 나온 백신은 그러면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좀 해주시나요? 네,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또 이제 조금 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 조금 약하신 분들에게는 네. 일단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독감 맞는 백신이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고 네. 일단 65세 이상은 권장을 하는 상태인데 그렇다고 해서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독감을 맞지 말라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보건소에 가서 네. 권장하시는 독감 백신을 맞고 놓치지 않고 맞으시는 놓치지 않고 맞으시는 게 중요하고 근데 네. 조금 더 이렇게 걱정이 되시면 병원에서 네. 네. 면역성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앉아서 좀 네. 시청자분들께서 남겨주신 댓글도 있고 네. 또 이제 환절기 면역 팁에 대해서 네. 한번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꼬미토리님께서 네. 30대 남성인데 독감 예방 접종 따로 안 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네. 얘기를 해주시네요. 독감 맞으셔야죠. 독감은 맞으셔야 된다. 그래도 30대 남성이면 에이 난 아직 안 맞아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요. 글쎄요. 예방접종이기 때문에요. 네. 예방접종이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의, 그러니까 뭐 자기 개인 면역이, 그러니까 자기의 뭐죠? 우리가 개인 방역이 좀 명백하다. 뭐 이렇게 뭐 저희가 코로나 시기에 개인 마스크 정말 일일이 생활화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호흡기 질환, 호흡기 바이러스의 컨택이 좀 적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리고 본인의 면역이라든지 건강 상태가 좋으시다고 하면 굳이 이럴 수 있는데 네. 이게 근데 예방 접종이 강제성을 띠는 건 아니긴 해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왔을 때 워낙 또 굉장히 힘들어 하시니까 그런 면에서는 너무 과신하지 마시고 또 실제 요즘은 다 마스크 잘 안 쓰고 다니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맞으시는 게 어떨까 좀 권유하고 싶습니다. 네, 권장드리고 이제 싶어요. 코로나 시기 때는 저희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확실히 네. 감기에 좀 덜 걸린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어차피 호흡기 바이러스는 어차피 호흡기 비말을 통해 가지고 감염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좀 특수 저희가 인고 같은 좀 그러니까 부사 마스크 같은 거 좀 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효과적인데 요즘에는 많이 안 쓰시니까. 근데 겨울철 또 독감 특히 면역이 조금 약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이제 저희 코로나 시기 때 썼던 그런 마스크들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오영도 님이 저는 먹어도 기운이 안 나요, 교수님.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댓글 남기셨네요. 이런 분들도 좀 오시죠, 외래로. 네. 먹어도 좀 기운이 안 난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시게 되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 왜 그러신지에 대해서 이제 원인을 좀 찾는 노력을 먼저 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제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내분비기적이라든지 어떤 신체에 가지고 있는 다른 기저질환이 있는지 이런 것들 좀 사전에 여쭤보고 필요하다면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고요. 거기서도 다른 게 없다. 그러면 또 다른 스트레스나 또 여러 가지 또 문제를 통해서 또 확인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안 되면 이제 다른 기능학적인 검사를 통해 가지고도 저희가 좀 확인도 해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쉬운데 말로는 너무 쉽고 너무나도 흔한 말씀이시긴 한데 저희 쪽으로 오실 정도의 그렇게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또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 가지 좀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찾고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이제 대학병원까지 가는 정도는 아니고 네. 그냥 좀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좀 밥을 먹고 좀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힘이 좀 안 난다. 아무리 맛있는 거 먹고 보양식 먹어도 뭔가 기운이 좀 축축 처지는 것 같다. 이런 분들은 또 특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스트레스 관리라든지 본인의 수면의 질은 또 어떠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제 애인이랑 헤어졌어. 입맛이 좋을 수는 없고 네. 그런 영향이 좀 있기 때문에 식욕이라는 것들이 그냥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잘 자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하고 잘 되겠고요. 드시고, 네, 운동도 그러니까 어떤 생활 리듬 같은 것들 그리고 나한테 있는 어떤 스트레스 요인들은 무엇인지 한번 보시는 것도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저희 둘 다 밥을 못 먹었는데 혼자 밥은 먹으면서 보고 계시다는 분도 있어서 저만 밥 먹는 게 미안하네요라고. 규칙적으로 꼬박꼬박 챙겨 드시고, 네. 네, 또 적절하게 이렇게 오늘같이 이런 날씨도 되게 좋잖아요. 이런 맞아요. 식사 후에 이렇게 산책하시면서 하시면 저희 건강까지 대신해서 맞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뭐 다음에 또 맛있는 거 규칙적으로 먹으면 규칙적으로 되죠. 드시면서 운동하시면 되죠. 네. 그다음에 배제크님께서 비타민 C를 복용을 하니까 네. 감기가 좀 심하진 않은 것 같아요라고 네. 댓글 남겨주셨어요. 이것도 혹시 좀 영향이 있나요? 그러니까 항산화 물질이 있으면 그러니까 비타민 C가 드시면 조금 좋다. 이제 이런 의견들도 있고 실제 항바이러스 효과도 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염증에서라든지 이런 게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하는데 용량에 따라서도 좀 다르고 실제 섭취하는 거가 흡수되는 거에 대해서는 또 완전히 뭐 내가 얼마만큼 먹었는데 이만큼 효과를 바라는 거 있지 않냐 하지만 실제 경구 섭취랑 또 저희가 뭐 수액이든 이렇게 해서 맞는 그런 농도는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너무 과하게 되면은 또 오히려 또 다른 쪽에 약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또 경구 섭취로 바이타민 C를 또 좋다고 해서 너무 과하게 드시게 되면 또 네. 위장장애 같은 것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시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음식으로서 섭취하고 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안 드신다고 하면 영양제, 그래서 비타민 C를 같이 좀 드시면 인식의 환절기야가 그런 면역 시스템에도 조금 영향을 줄 수 있는 걸로는 생각이 되니까 네,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웃은 게 앞부분에 귀여운 푸들이 지나가가지고 네. 시선을 강탈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C를 드시는 것은 좋긴 한데 일단 가능하면은 비타민 C가 있는 음식으로 섭취를 하시는 걸 네. 조금 더 권장드리고요. 왜냐면은 혹시 뭐 다른데 악영향을 끼치거나 속이 안 좋을 수 있거나 하니까요. 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먹는 만큼 또 이게 내 몸에 제대로 섭취되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잘 보시면서 네. 너무 맹신만 하지 말라 네, 이런 맞습니다. 얘기네요. 네. 많이 드시긴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나오면 재채기가 너무 심하시대요. 네. 근데 이런 건 혹시 알러지인가요? 무엇일까요? 그게 이제 매년 그러신 거, 그러니까 매일 뭐 이런 건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절기 때 그런 건지 아마 아니면 환절기이지 않을까요? 네. 사실 여름이나 여름 빼고 다일 것 같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온도차가. 네, 맞아요. 온도차에 의해서 그렇게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뭐 미지근한 물로 한번 해보시고 아마 지금 오늘 주제가 환절기여서 네. 이제 온도 찬 물로 이제 하시게 되면 그로 인해서 조금 알레르기, 그러니까 콜린성 같은 것도 좀 유발할 수 있으니까 네. 그것도 좀 고민은 해보시겠는데 뭐 조심. 일단은 네 하시는 게 좋지 그럼 일단 않나. 알레르기 같다고 좀 생각을 해야 될까요? 몸이 그거는 좀 체온 조절을 못해서. 그건 또 다른 문제인 거죠. 알레르기라는 건 어떤 원인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일상생활에 문제가 영향을 줄 정도다. 그렇게 되면 네, 일단은 만나보는 게 좋겠죠. 알겠습니다. 뮤리엘 님이 아름다운 두 분이 거기서 뭐 하세요? 라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쉽지 않습니다. 네, 고생이 많으시지만 이 가을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고맙습니다. 딱 덕담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뮤리엘 님. 썰님께서 입을 벌리고 자서 그런지 겨울만 되면 호흡기 질환에 걸리는데요. 네. 그래서 매년 항생제를 복용하고 있는데 걱정입니다. 라고 질문 남기셨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체구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제 습관적으로 구강 호흡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또 말씀드렸지만 점막 자체가 조금 건조해지죠. 네. 그렇게 되니까 네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되면 좋을까? 그러니까 아기들 같은 경우는 이제 테이프 같은 것들 살짝 붙여가지고 이제 하는 경우도 입 벌림 네, 반지 테이프요. 네, 그런 것도 있기는 한데 좀 일단은 그게 가장 걱정은 되네요. 점막 쪽에 이제 영향을 주게 되면 어차피 바이러스 침투 쉬워지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잦은 호흡기 질환에 좀 노출되실 수 있는데 또 두 번째는 체격이 굉장히 좋거나 이렇게 되시게 되면 또 이제 뒤쪽도 비후해지죠. 그렇게 되면 또 코골이라든지 아니면 또 입을 벌리게 주무실 수도 있는 거고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아까 실내 그 주무시는 환경 자체의 습도라든지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시고 그다음에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고 아니면 체격이 좀 체형이 좀 있으시다 그러면 이제 좀 체중 감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네. 세 가지네요. 그러면 일단은 세 가지인데 네. 그 외에도 있을 수 있으니 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는 그 입막음, 입 벌림 방지 테이프를 시도를 해보시고 네, 한번 혹시 코골이가 좀 있으시다면 체중 조절을 해보시거나 네. 좀 코골이와 관련된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보시거나 네. 세 번째가 그 적절한 실내 온도의 습도랑 이런 네. 것들 좀 조절해 보시는 것들 일단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부분들 먼저 해 보시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댓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비타민 C가 면역력에 도움이 되긴 하죠, 교수님. 그래도 그러니까 뭐 동물 실험이라든지 임상 네. 시험에서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좀 극단적으로 좀 높은 고농도라든지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영양제에 대한 임상 시험 자체가 이거는 조금 해석하기 나름 그리고 실험 디자인 자체에 조금 의구심도 있을 수 있고 또한 플라시보라고 해서 위약 효과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반드시 좋습니다라고는 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몸속에 비타민 C가 하는 영향들은 굉장히 크니까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필요하다면 섭취하는 게 맞죠. 필요하다면 네, 섭취하는 게 맞다. 네, 네. 도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지연님께서 자고 일어나니까 목이 좀 싸르르 아파오기 시작하고 콧물이 약간 나올락 말락하는데 초장에 감기 증상 잡는 법 있을까요? 초장에 이 인터넷에 그런 거 있거든요. 네. 가끔 뭐 약간 이렇게 네. 뭔가 감기가 올랑말랑 할 때 타이레놀 하나 먹고 주무시면은 감기 싹 낫는다. 뭐 이런 썰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바쁜 생활 하시고 왜냐하면 그런 속에서 아프게 되면 너무 힘드니까 맞아요. 초장에 이제 잡아야겠다는 네. 생각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독감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큰 세균성 이런 질환이 아니라고 하면 보통 바이러스 결국에 그 면역에 영향을 받아서 생기는 거니까 저는 가급적 약보다는 촉이잖아요. 네, 그렇다고, 촉이 확 잡는 그런 방법. 그렇다면 좋은 거 고기라도 뭐 이렇게 좀 잘 드시고 네. 좀 푹 주무시기를 저희는 좀 따뜻하게 해서 푹 주무시기를 일단 먼저 권장을 하고요. 수면도 잘 하게. 그래서 개인 면역을 좀 올리는 쪽으로 좀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약 먹고 자야지 이 생각보다는 네. 맛있는 거 좋아하는 거 먹고 네, 그다음에 잘 드시고 수면의 네. 질을 좋게 하여서 해서 푹 주무시는 거. 네, 그렇게 그리고 너무 과하게 지금 무리하고 있거나 그렇다고 하면 네, 그런 것도 조금 네, 일 좀 조절을. 줄이고요. 그건 좀 어려우신가요?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개인 면역이 돌아야 되는 거고, 이게 회복하는 데는 어차피 약을 드시더라도 바이러스에 대한, 호흡기 바이러스에 대한 뭐 그러니까 감기 바이러스에 의한 약은 없고 대부분 다 대증적인 치료기 때문에, 네. 결국엔 개인 면역이 돌아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으니까 잘 드시고, 네. 너무 심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네, 그렇게 초장에는 그렇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기억해야 될 게 면역력이네요. 네. 면역력.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날이 추울수록 고혈압 환자들은 조심해야 한다는데요. 혹시 네. 왜 조심해야 하는지랑 그리고 특별한 조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네. 질문 남기신 분이 계시네요. 네, 저희가 혈압 환자분들 보면은 따뜻할 때는 혈압이 조금 이렇게 조금 떨어지죠. 이렇게 혈관도 이완하고. 근데 겨울 되면 이제 혈관 수축 조금 더 하고 교감신경 이렇게 올라가면서 조금 더 혈압에 영향을 조금 더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체온이 너무 변화가 있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아침에 운동을 하신다고 하면 좀 머리나 이렇게 노출되는 부분들을 조금 따뜻하게 해서 체온 그 차이를 갭을 좀 간극을 좀 좁혀가지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히 약은 잘 드셔야 되는 건 맞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급격한 혈압 변화가 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고 네네. 아침에 운동을 하게 되면은 좀 머리 네, 머리나 목이라든지 좀 이렇게 노출될 수 있는 약한 부분들은 조금 따뜻하게 목도리나 아니면 네. 그리고 근데 또 문제는 이제 운동하고 나면 또 땀 나거든요. 조금 맞아요. 아침에 그럴 때 대비해서 이제 조금 여러 가지 이렇게 여러 개 얇은 거를 좀 여러 개 입으셔가지고
너무 조금 덥다 그러면 한 겹 정도 이렇게 벗는 정도로 해서 하시는 게 좋겠고 너무 심하게 이렇게 온도 차고 갑자기 반팔 입고 이런 건 안 된다. 네, 그거는 조금 지양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 질문도 저도 드리고 싶었거든요. 네. 저희가 환절기에 운동을 하면 네. 땀이 좀 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될지 몰라서 네. 그냥 이제 식을 때까지 있다가 재채기하고 혹은 그냥 덥다고 반팔 입으시고 이러다가 네. 감기 걸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차가운 곳에서 운동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실내에서 조금 스트레칭이라든지 해서 조금 열감 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운동하실 때도 이렇게 너무 급격하게 하지 않게 여러 겹 옷 입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분 같은 것도 좀 충분히 적절하게 좀 섭취도 좀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게 또 그렇게 주의할 것들이 있다 보면 "아이, 그럼 운동 안 하지 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운동은 그래도 해야겠죠. 교수님. 당연하죠. 규칙적인 루틴을 만들어서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안 하게 되면 근육들 다 뭉치고 조금 운동해야지 이러고 나서 너무 또 힘들게 또 하시고 나서 다음날 쑤시고 이렇게 한다는데 그런 게 아니라 급격하게 과격한 운동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루틴으로 네, 그냥 밥 먹듯이 운동도 그렇게 하셔가지고 적절하게 운동을 하시는 게 이렇게 우리가 당장 막 땀나게 뛰고 이런 매일 그게 습관이 되신 분들은 괜찮은데 그게 아니시라면 적절한 온도에서 이렇게 운동, 산책 같은 거 정도에서는 땀이 많이 나거나 이런 건 아니시니까요. 운동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느껴지지 않게 운동은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약간 그나마 좋아하는 네. 운동을 선택해가지고 네. 루틴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극단적인 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단 오르기 같은 건 어때요? 계단 오르기인데 이제 무릎이라든지 아니면 기저 질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심장 질환, 심혈관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래서 본인의 능력치를 좀 보시고 한층 정도 조금 올라가 보시고 너무 힘드시다 그러면 조금씩만 해보셔도 돼요. 그래서 계단 운동하면 하지 근육 이렇게 쪽으로 해서 엉덩이 이런 쪽으로 해서 다 좋으니까 좋긴 한데 계단 운동 좋대 이렇게 하면 또 1층부터 5층까지 계속 가시는데 그게 너무 나에게 무리가 되거나 처음이라고 하면 오히려 더 독이 될 수 힘들 수도 있으니까 있다. 네, 계단 운동 저렴하면서 좋긴 한데 나이에 맞춰서 조금씩 늘려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가 한 층만 오를 수 있으면 한 층만 오르고 네. 좀 더 갈 수 있으면 조금씩 그렇죠. 더 가보고 네, 네. 이 가정의학과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뭐든지 무리하면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냥 순리대로 좀 네. 그렇지만 하지 않는 그러니까 계속 흐르는데 정체되지 않은 정도로 해서 계속 꾸준하게 관리하시는 게 중요하지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요새 젊은 층에서는 네. 러닝이 좀 유행처럼 번지고 네. 있거든요. 네네. 젊으면 좀 상관없나요? 이 러닝이라는 운동 자체가요? 근데 극단적으로 막 달리면서 이렇게 희열을 느끼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셔서. 네.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진짜 실제 러닝 크루를 해서 이렇게 어느 시간 동안 이렇게 네네. 같이 뛰고 맞아요, 하시는 맞아요. 분들이 굉장히 많긴 한데, 그러니까 달리기가 저도 잘 몰랐는데 그냥 달리는 게 아니고 그 달리는 거에도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드풋으로 착지하고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데 이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법도 우리가 피아노를 배우려면 학원에 가서 배우듯이 아마 러닝 하시는 분들도 알맞게 그러니까 나의 근육이라든지 관절에 무리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운동하는 법을 조금 배우시고 난 다음에 이제 적절한 톤으로 유지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금 되신 분들은 괜찮지 않을까. 요즘 이런데 산책도 좋고 아니면 한강변 달리는 것도 굉장히 좋잖아요. 맞아요. 나에게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라면 굉장히 좋은 운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또 나왔습니다. 나에게 무리가 되지 않는 네. 좋은 운동이다라고요. 네, 꾸준하게 하시면 심폐호흡도 굉장히 건강도 좋아지고 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돈 많이 안 들어가는 운동 중에 하나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창님이 주신 질문인데요. 네. 약국에서 증상별로
증상별로 감기약 고르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반 의약품 기준으로요. 네, 증상별로. 네. 아, 감기약 고르는 법. 그냥 약사님께 저 감기 기운 있어요라고 얘기하면은 보통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는데 네. 그거 말고 좀 더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저 참 어렵네요. 이거. 야, 너무 전문적인 부분도 있고 좀 네네네. 그래서 뭐 콧물이나 재채기 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뭐 항히스타민이 이제 좀 들어가 있고 근데 뭐 코막힘이라든지 증상별로 이제 조금 약제들이 있기는 한데요. 네. 자세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요. 네, 어떤 증상이 있다, 뭐 근육통이 있다, 뭐 근데 조금 다르게 감염성이 좀 의심된다 그렇게 해서 일단 해열 진통제 같은 거 조금 복용을 해보셨는데도 불구하고 고열이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 일단 병원으로 오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대증적인 부분에서 좀 해보시고 아니다 그러면 진료를 받으시기 바란데 약국에서 그러니까 네 적절하게 참 어렵네요 이거는. 네. 자기가 일단 느끼는 증상을 좀 정확하게 자세하게 얘기하는 게 밖에 방법이 없지 네 않나 일단은 싶기도 네 하네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질문 드리기 전에 저희 기왕 나왔으니까 네. 한번 가을 풍경 한 번만 피디님 보여주시면 네. 어떨까요? 도심에만 있으면 네. 도심에는 그 가을 낙엽 지는 걸 잘 못 보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딱 자연에 왔을 때 가을이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가을 도로에서 가로수가 이제 낙엽 지는 것들은 보는데 네. 이렇게 조화롭게 이렇게 같이 있는 숲속에서 보면 그렇죠. 맞아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걸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네.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주제랑은 좀 다르긴 한데요. 네. 그 아무래도 요새 핫한 게 위고비 네. 이야기잖아요. 네. 근데 이 위고비를 학생들이 네.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 이러면서 다이어트로도 쓰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비만 아닌 다이어트 목적으로 맞으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남기셨습니다. 비만 외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맞았더니 살 빠지더라 이러면서 다이어트로 쓴다 이런 얘기가 조금씩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건 위고비에 대한 이제 사용 그 권장 사항이 있거든요. 이제 비만도가 어느 이상 돼야 된다, 뭐 기저질환이 있는 상황에서 써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은 아마 호기심에서 네. 또 그리고 근데 실제로 살이 빠져요. 막 이러면 그렇죠. 당연히 다이어트 비만약으로서 나온 거니까요. 효과는 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양처럼 이렇게 굉장히 서양과 우리나라는 또 비만의 그 기준도 다르거든요. 이제 근데 우리나라 사람 같이 이렇게 굉장히 왜곡되게 스스로를 좀 왜곡되게 보시는 거. 저희가 볼 때는 지극히 정상이신데 좀 과하게 이제 왜곡되게 뼈말라 이런 거를 좀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렇게 되면 너무나도 많은 체중이 급격하게 감소되는 거는 그닥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우리 영양적인 거라든지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저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너무 비만도가 너무 높아서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약임에도 약은 분명히 지명이 되었고 이제 나오긴 했지만 까치들도 지금 제 말이 맞다고 하네요. 안 된다. 네. 그러긴 했지만 과하게 체중을 빼기 위한 목적으로서 그러니까 나는 정말 BMI가 정상적인 부분이고 마른 체형이신데 더 마르고 싶어서 위고비를 쓰는 거는 조금 지양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요지는 요점은 그거네요. 뭐든지 이렇게 급격하게 체중이 낮아지거나 이런 거 자체가 몸에 안 좋기 네. 때문에 위고비를 쓰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안 쓰는 게 좋겠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네. 또 이거 불법으로 유통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도 좀 있더라고요. 아마 호기심이 제일 크지 않을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뭐 워낙 이게 이렇게 선풍적으로 인기를 좀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호기심에 의해서 시작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고 한데 이 건강이라는 게 길게 가는 거라서 네. 적절하게 근육으로 만드시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지방을 빼기보다 지방을 태우면서 근육을 만들어야죠. 만드는. 네, 그런 쪽으로 하시는 게 더 좋고 진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건 속에 있으신 분들은
네, 약 필요하다면 그런 약제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그 샤워하고 나오면은 재채기 하신다는 네네. 분들 얘기해 주시다가 찬물 샤워 어떨까요? 잠깐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댓글에 놀랬어요. 찬물 무서워요. 헉, 찬물요? 찬물 샤워요? 네. 찬물 샤워도 몸에 괜찮을까요? 나 그 왜 목욕탕이나 사우나 이런 데 가시게 네. 되면 냉탕, 온탕 아, 있잖아요. 왔다 갔다. 네. 뭐 이렇게 혈관 수축 이완해서 뭐 혈관의 탄성을 높인다, 탄력을 높인다, 뭐 이렇게 피부도 좀 좋아지고 노폐물 배출도 잘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긴 하는데요. 급격한 체온 변화를 유발하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심혈관 질환이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너무 오래 있지는 마시고 또 갑자기 너무 찬 온도에 노출되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좀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또 나왔네요. 무리하지 네, 않은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하는 게 좋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이제 또 걸으면서 마무리 좀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풍경 보여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신 감사합니다. 네. 아, 저희가 그리고 이제 뭐 환절기 면역력 유지하는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때 특별히 또 엄마들이 얘기하는 게 목 따뜻하게 하고 네. 찬물 먹지 말라 이 네.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네, 네. 근데 딱 고지마님이 그 질문 주셔가지고 네. 한번 왜 그래야 하는지 여쭙습니다. 마찬가지, 애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체온의 변화를 너무 심하게 유도하는 거는 간극이 커지는 건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바이러스라든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렇고, 실제 뭐 나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이런 얼주가. 네. 얼주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그것도 너무 추운 겨울에서는 얼주가보다는 네, 적절한 따뜻한 티라든지 따뜻한 음료로 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면역력이 강하다면 얼주가도 괜찮긴 하겠네요. 체온 변화, 또 그거. 근데 이제 커피를 먹거나 이렇게 되면 또 이뇨작용도 훨씬 활발해지고 그러면 또 점막이라든지 이렇게 또 건조해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뭐 네. 개인의 취향입니다만은 네. 어렵네요. 어렵지만 그래도 가급적 너무 찬 음식을 계속 먹게 되는 거는 아니지 않나. 네, 혈관 수축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래도 고집을 하신다면 그냥 드셔라. 나는 모른다. 네, 네, 나는 모른다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는 적절한 겨울에는 좀 따뜻하게 내 체온과 바깥의 온도 차가 너무 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너무 차가운 걸 먹게 되면 위장장애도 또 유발하니까요. 오히려 좀 겨울에는 좀 따뜻한 아메리카노 향도 좋잖아요. 네, 그렇게 드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체온 조절을 몸이 힘들어하는 때이기 때문에 네. 이럴 때는 차가운 음식보다는 따뜻한 음식 드시는 게 조금 더 네, 온도 조절에 좋고 네. 그다음에 위장장애라든지 네, 위장장애에도 좋고 심혈관계, 또 스카프 두르면서 목 따뜻하게 하는 것도 실제로 네. 도움이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저희 애기도 보면 목에 스카프, 그러니까 목 수건이라도 해주게 되면 뭐 네. 바로 답답하다. 네, 답답하다. 그리고 근데 애들은 저희보다 성인들보다는 조금 이렇게 기초 체온이 조금 높기 때문에 이것도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기들은 그럼 덥다고 하면 그냥 좀 이렇게 아니요. 두는 안 돼요? 아니죠. 안 그래서 돼요? 따뜻하게 해주시면 되는데 너무 땀이 나는 정도로 해주면 안 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쭉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 걷다 보니까 네. 옆에 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 약간 돌길이라고 네. 할까요? 지압길. 네. 그렇죠. 이 지압길이 좀 보이는데 네. 요새 맨발 걷기 많이 하잖아요. 네. 특히 이 개운산공원에는 황토길이라고 해서 맨발 걷기를 아예 하는 존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맨발 걷기를 하는 것들이 실제로 좀 면역력 향상이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그러니까 전체 발을 이제 자극을 줘가지고 그리고 일단 걷는 거잖아요. 운동을 하죠. 네. 네. 뭐 자극도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운동을 그 사이에 이제 계속 그걸 목표로 해서라도 운동을 하시게 되는 거니까 하신 분들 얘기로는 뭐 수면의 질도 좀 수면도 좋아지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데 일단은 기전적으로는 좀 그런 효과가 아닐까 생각은 좀 들거든요. 일단 걷기의 효과다. 네, 그리고 맨발보다는 좀 가급적
얇은 양말이라든지 이런 것들. 왜냐하면 물론 잘 해놨겠지만 혹시라도 찔림이라든지 아니면 뾰족한 거에 상처가 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상처 난 발은 가급적 맨발로 걷는 거는 조금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파상풍 위험도 있을 수 있고 네, 여러 가지 그러니까요. 감염에 대한 문제도 또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심하시면 네, 걷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발이 다치는 것만 아니면 네. 걷기 자체가 좋기 때문에 네. 맨발 걷기 도움된다라고 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근데 다치면 안 된다는 걸 강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발에 상처가 있을 경우는 당연히 균에 이렇게 감염될 수가 있죠. 네. 그런 것도 조심하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좀 보시고 가급적 양말 아니면 좀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서 걸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 속에서 흙길을 걷는 거는 그래요. 그래도 어느 순간에 뾰족한 돌멩이들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네. 조심은 하시겠지만 일상 이런 데서는 관리가 잘 된다 하더라도 혹시라도 조심하셔야 되니까요. 조심하시는 게 워낙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리고 환절기에 네. 영양소 좀 어떻게 챙겨 먹어야 되는지 네.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영양제라고 하면요. 영양제, 네. 비타민 C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특정을 하긴 좀 그렇지만 우리 몸에 골고루 모두, 네, 네. 비타민들, 미네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잘 드시고 있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종합 비타민이라도 조금 드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환절기 상식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정정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추우니까 네, 창문 잘 안 열고 안 열어요. 이때부터 잘 안 열게 네, 됩니다. 맞아요. 이렇게 습기 차고 이렇게 하는데 일정한 시간 환기를 반드시 시켜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오히려 네, 적절하게 환기도 좀 시켜주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너무 춥다고 이렇게 또 체온 조절 중요하다 해서 너무 땀나게 이렇게 껴있거나 그것보다는 적절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너무 땀나지 않게. 왜냐하면 또 벗게 되면 또 체온 변화가 또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고요. 네. 그리고 어린아이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저희가 사극 같은 거 보면 옛날에 이제 아씨 곧불 걸립니다. 네. 나가지 말라고 네. 이런 경우들도 있었잖아요. 네. 그럼 특히 노약계층이나 혹은 어린이들은 좀 조심해야 되는 건가요? 안 나가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죠. 아니군요. 아니죠. 그러니까 온도의 변화에 맞춰서 여러 개 옷을 조금 입으시고, 온도가 너무 덥다 그러면 조금 이렇게 좀 하고, 그다음에 적절한 온도, 그러니까 음료 같은 거, 물 같은 거 섭취도 조금 많이 해주시고, 운동 전후로 해서 좀 하고, 뛰어놀고 나면 애들 금방 땀 나거든요. 네. 그때 물 섭취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르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드시는 것도 중요하고, 나가지 않는다. 그건 아니고 적절하게 운동해 주셔야 돼요. 큰일 나요. 취약계층이라고 해도 취약계층이라도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격렬하게 운동이 아니라 식사하시고 따뜻하게 너무 덥지 않게 해서 나가셔서 산책하시고, 네, 이렇게 해서 근육도 키우고 대사성 질환도 예방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집안에만 있으면 오히려 더 면역이 떨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그 만성 질환 있는 분들 중에서 혹시 네. 환절기에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을까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 같은 네. 경우도 혈당 조절도 잘 안 되실 수도 있고 네. 하기 때문에 혈당 체크 좀 잘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혈압 있으신 분들, 심혈관계 있으신 분들도 너무 체온차 너무 나지 않게 하시고, 당연히 혈압 약 잘 드시면서 특히 혈압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아침마다 좀 이렇게 적절한 시간에 정해가지고 혈압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홍밥병증, 나머지 기저질환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 그리고 가장 기본은 독감 예방 접종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네. 그런 것도 좀 신경 쓰셔가지고 가장 근본은 잘 드시고 기본을 잘 하자. 네, 기본 충실해서 하시면 좀 이렇게
이렇게 건강하게 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요. 벌써 50분이 다 되었어요. 벌써요? 교수님. 그래서 네. 마지막으로 네. 교수님만은 혹시 이런 환절기 건강 꿀팁이 있는지 여쭙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네. 어떤 게 있으실까요, 교수님? 저는 네. 루틴을 깨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맨날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나고, 그리고 제가 늘상 어떤 일정 시간에 뭐 먹는 거라든지, 아침에 뭐 운동을 하는 시간이라든지, 그리고 잠을 조금 어렵긴 한데, 가급적 좀 이렇게 꿀잠 자려고 나름 노력을 하고 네. 좀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루틴을 깨지 않고 막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유지하고, 네, 그러려고 노력을 하면서 제 건강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주무시는 이유는 아이들 때문인가요? 아이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도 많으시고요. 아시잖아요. 네, 교수님이시니까 아니요, 우리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치도 좀 봐야 되고 세상에 재밌는 게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재밌는 게 많지만 좀 루틴하게 네. 우리 건강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네. 또 뭐든지 무리하지 말고 적정선에서 다 하나씩 챙기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잠도 잘 자고 밥도 맛있는 거 먹고 물도 운동도. 마시고 운동도 하고 네, 그렇죠. 네. 또 영양제도 필요하면 영양제도 먹고 필요하면 독감 예방 접종. 그러니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또 폐렴구균이라든지 대상포시 뭐 여러 가지 예방 접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접종들, 특히 아까 만성 질환 있으신 분들 특히나 그런 부분들 더더욱 신경 쓰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고대 안암병원 가정의학과 윤지현 교수님과 함께 성북구에 있는 개운산 근린공원에 나와봤는데요. 오늘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을이 정말 완연한 가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 다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